동굴 생활이 동굴 생활이 담긴 유산. 수면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수면이 필요한가? 우리네를 연구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과학 연구는 없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관점의 자체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브리주스 크리. 그리스 신화에서 히프노스는 잠의 신이다. 그는 닉스와 어둠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그의 쌍둥이 형제는 타나토스 죽음, 히프노스 타나토스는 죽은 자들을 위한 지하세계에서 하데스에서 산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잠은 고대인들에게도 아직 한점같지 못했던 것 같다. 2000년을 훌쩍 넘어서 20세기에 와서도 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위대한 사업가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잠은 죄악과도 같은 시간 낭비이고 동물 생활에 남긴 유산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에디슨이라면 분명 또 다른 미국인이 에드거 앨런 포의 다음과 같은 말을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잠, 그 작은 조금의 조각들, 나는 그것들이 얼마나 싫은지. 아주 먼 옛날부터 잠은 그리 한대를 받지 못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수면이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근면이야말로 보상받을 가치가 있는 비덕이라 여기는 풍조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잠을 자는 동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앞에 나온 정의에 따르면 수면은 분명 제약일 수밖에 없다. 물론 모두가 이런 관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입장은 좀 달랐다. 삶이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방해의 악몽이다. 그래서 그래도 잠에 대해서 에디슨이나 포의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견해를 19세기와 20세기의 의사결정자들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최근에 와서는 태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은 수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피할 수 없으니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존재로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뇌에서 수면 각성의 일일조기가 생성되는 데는 말하는데 중간 뇌, 시상하부, 시상, 대인의 거칠 등의 뇌 영역 뇌에서 작용하는 각종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에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그루타메이트, 오렉신, 감마아미노, 부티르산 그리고 몇몇 호르몬 사이에 대단히 복잡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수면의 생성에만 관여하는 것은 없다. 여러 시스템이 결합해서 시소처럼 수면의 각성 상태를 오하게 만든다. 하지만 잠은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상태이다. 렘수면과 비렘수면의 주기는 수세기 동안의 사람들은 잠을 잘 때 뇌의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다. 1950년대 전까지는 잠든 뇌를 관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두피에 전도성이 있는 제일로 전극을 거쳐서 뇌파 전도라는 전기 활성화 패턴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실에서 뇌를 일상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서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깨어있을 때와 수면 초기 단계에서는 뇌파도 패턴이 빠르고 작다. 두 사람이 평평하게 잡아당긴 줄넘기 줄을 빠르게 진동시킬 때의 패턴을 생각해 보면 된다. 하지만 잠이 들기 시작해서 천천히 더 깊은 서파 수면으로 빠져들면 정기적인 진동이 느려지고 이 경우에 줄넘기 줄을 느슨하게 당긴 상태에서 부드럽게 진동시킨 것을 생각하면 된다. 잠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몇 단계를 점진적으로 거치면서 깊은 수면은 서파 수면으로 넘어간다. 이 서파 수면을 델타 수면이라고 한다. 델타 수면에서부터는 다시 패턴이 바뀌어서 3단계에서 2단계 그리고 1단계로 신속하게 넘어간다. 이렇게 뇌파 활성이 3단계에서 1단계로 거꾸로 진행된 다음에는 두 다른 수면 상태가 이어진다. 이 새로운 상태에서는 뇌파도가 깨어있는 뇌와 아주 비슷하게 정기적인 활성의 진동수는 높고 진폭은 낮다. 눈꺼풀은 감겨있지만 눈은 그 아래서 빠르게 움직인다. 심장박동수와 혈압이 올라가고 목 아래로는 사실상 마비된다. 이것을 급속 안구 운동 수면 혹은 렘 수면이라고 한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몇 분 정도 렘 수면이 이어지다가 다시 비렘 수면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1단계에서 3단계를 거쳐서 서파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렘 수면으로 돌아온다.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주기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70에서 90분 정도 지속이 된다. 우리는 하룻밤에 평균 5번 정도의 비렘 수면, 렘 수면 주기를 경험한다. 하지만 각 주기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주기에서는 서파 수면을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에 두 번째 주기에서는 렘 수면의 빈도가 더 잦아지고 시간도 길어진다. 우리는 보통 렘 수면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다. 비렘 수면 기억력 불안. 비렘 수면은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중에 한 가지 접근 방식은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뇌를 자극해서 서파 수면 시간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서파수의 소리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자는 동안에 서파 수면을 늘려주면 전날 있었던 일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 또 다른 실험에서 서파 수면을 박탈해 보았다. 이것은 잠을 자는 사람의 뇌파도를 관찰하다가 서파 수면이 시작될 때 깨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서파 수면을 박탈당하면 기억 형성 능력이 저하된다. 비렘 수면 2단계에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전기 활성인 수면 방초도 기억 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억 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렘 수면 2단계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성은 K복합파라는 큰 정기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외부의 잡음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반응해서 잠을 깨지 않게 하는데 특히나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K복합파가 기억 형성을 돕는 일에 관여할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있다. 렘 수면, 꿈, 기분. 렘 수면과 꿈, 기분에 대해서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모두에서 꿈을 꾸지만은 렘 수면에서 꾸는 꿈이 시간도 길고 강렬하고 복잡하고 기이한 경향이 있다. 우리는 렘 수면 중에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었을 때 마지막으로 꾸었던 꿈을 짧은 시간 동안에 기억할 수 있다. 예전에는 잠에서 깨어날 때 깜짝할 사이에 꿈을 꾸는 것이라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꿈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보통 친구, 가족, 유명인, 익숙한 인물이 등장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꿈은 시각적으로 경험이 되지만 드물게는 미각이나 후각으로 꿈을 꾸기도 한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청각, 촉각, 감정, 느낌 등이 꿈을 지배한다. 꿈은 굉장히 기이한 경우가 많지만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오면 보통은 우리의 경험에서 가져온 내용들이다. 중요한 것은 렘 수면 상실이 낮 동안에 불안, 짜증, 또 공격성, 착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 분석에서 꿈의 중요성이 크게 낮아졌다. 요즘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측정 없이는 꿈에 대한 이해가 그저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둠의 유사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꿈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많다. 꿈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많다. 좋은 날인데 저녁 시간에 꿈을 이용하는 렘 수면에 관한 신기한 사실들, 아주 이상하고 역설적이어도 일부 우울증 환자에게는 렘 수면 박탈이 우울증의 강도를 단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가 있다. 의식과 수면 사이의 전환, 의식과 수면 사이에 그리고 렘 수면, 비렘 수면의 주기의 전환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핵심 생물학적인 동인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첫째는 일출과 일몰에 의해서 동조화되는 일주기 시스템이다. 이것이 뇌회로에 언제 잠을 자고 언제 깨어나는지 알려준다. 일주기 동안 주기 항상성 낮아지고 수면 압력, 또 수면 압력이 줄어들고 일주기 역그 서파 수면, 델타 수면,
정신질환, 신체질환, 정서적인 반응, 스트레스 반응 등 추가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서 수면을 결정한다. 커피는 어떻게 잠을 짜줘줄까? 뇌에 추출되는 몇 가지 화학물질이 수면 압력을 조절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아데노신이라고 분자이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깨어있는 동안에는 뇌에서 아데노신이 증가하고 뇌를 아데노신에 노출시키면 수면 촉진으로 나타났다. 차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잠을 자는데 대단히 효과적인데 이는 카페인이 아데노신을 감지하는 데 속의 메커니즘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아데노신이 차단하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되나?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표현상의 혼란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멜라토닌은 대부분 뇌의 중앙에 자리 잡은 솔방울샘에서 만들어진다. 솔방울샘. 솔방울샘은 인간의 영혼과 영적인 부분이 자리 잡은 해부학적인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영혼에 대한 논의는 이 책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그 문제는 당신이 선택한 신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그 문제는 신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자율신경을 통해서 CSN에 조절되는 솔방울샘은 황혼의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가서 오전 2, 4시에서 혈중 농도가 점점 찍고 동트는 수백에는 다시 줄어드는 패턴을 만들어낸다. 멜라토닌, 세로토닌, 또 이렇게 해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특히 사지마비 환자가 그렇다. 멜라토닌의 분비는 SCN 솔방울샘으로 가는 신경노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이 신경노는 목의 경추를 통과한다.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이 신경노가 절단되면은 솔방울샘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차단되기 때문에 대조군에 비해서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사지마비 환자의 수면의 질 저하는 멜라토닌 수치가 정상범위를 유지하는 하반신마비 환자와 아주 비슷하다. 이런 데이터는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멜라토닌 결핍이 아니라 사지마비의 다른 측면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멜라토닌을 사지마비 환자에게 투여해 본 소규모 연구도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서 잠드는 데 시간은 수면 개시 시간이 줄어들고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등의 수면의 질이 소폭 개선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주간 졸음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심장질환과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멜라토닌 생산이 80% 정도 줄어든다. 이 약은 혈압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솔방울샘으로 가는 신호도 차단하기 때문에 밤 동안의 멜라토닌 수치가 훨씬 낮아진다.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다. 한 연구에서는 베타 차단제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멜라토닌 보충제를 제공했다. 멜라토닌이 많이 부족해졌다. 지금까지 인간의 수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크고 복잡한 뇌를 가져야만 수면과 의식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범주로 동물들이 잠을 자는 이유는 뭘까? 동물들이 잠을 자는 이유는 예를 들어 사람은 인생의 36% 정도를 잠으로 보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는 동안에 먹지도 마시지도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하지도 않는다. 이는 잠이 무언가 대단히 소중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면을 박탈하면 수면 압력이 너무 강해져서 수면 아니고는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어째서 대부분의 생명체가 휴식 활동 후 24시간 일종의 패턴을 진화시켰을까? 모든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과정이 뭘까? 24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수면제기 동안에
독서, 핵심적인 생물학적인 활동, 수면 각성 주기 중에서 아주 적절한 칸에 배치해 놓은 것 같다.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수면의 정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한다. 사람이 하루에 평균 8시간을 자는 이유, 혹은 어떤 동물은 19시간을 자고 어떤 동물은 2시간만 자는 이유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서로 복잡하게 경쟁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의 답변은 이렇다. 수면은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으로서 이 시간의 개체는 자신이 잘 적응하지 못한 환경 조건에서의 움직임을 피하는 대신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활동 시에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생물학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그렇지. 활동을 수행한다. 묻고다 봐야. 국소 수면이 뭔가요? 수면과 의식은 뇌 전체가 서로 다른 이두 상태 를 구하면서 생긴다. 수면 보조제로 처방되는 CBD는 뭔가요? 수면에 도움이 되나요? CBD는 칸나비디올의 약자로 대마초 성분이다. 일단 초기 연구 결과를 보면 불안을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는 데 유망해 보이지만 대규모 실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면 유도제로 사용되는 디펜히드라민은 뭔가요? 이런 것들이 있네요. 같은 포유류 간에도 수면의 차이가 큰가요? 간단히 대답하면 그렇습니다. 미인은 잠꼬르기 이 골핏을 부분에서 잠을 자면은 그런 부분에서 돌고래처럼 계속 움직여야 하는 동물은 어떻게 자나요? 반구 수면이라고, 이것은 단일 반구 수면이라고 합니다. 뇌의 반쪽만 자는 경우 코로나 식구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쳤나요?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2명의 평균 야간 수면 시간이 줄었다. 그러는 스트레스 등등으로 그런 경우 뇌파들을 연구해서 뇌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냈나요? 논쟁이 치열한 문제입니다. 뇌파를 기록해서 뇌를 이해하겠다는 것은 건물의 전등이 켜지고 꺼지는 것과 화장실 물 내리는 횟수를 세서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가혹한 이야기지만 아마도 맞는 말일 것이다. 꿈속에서 죽으면 실제로 심장이 멈추나요? 실제로도 잠시 죽는 건가요? 질문이 참 흥미롭다. 대답은 아니요, 아닐까 강력하게 의심합니다.